솔직히 말해서 우리 다들 속으로는 알고 있죠. 평균 수명 85세, 90세라고 해도 그게 다 팔팔하게 사는 수명은 아니라는 걸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 링거 맞고 지팡이 짚고 간신히 한발 떼는 인생이 10년, 20년 늘어나는 게 과연 축복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평균 수명보다 건강 수명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돈이야 필요하지만 80 넘어서 얻어 쓰는 돈이 과연 행복을 살 수 있을까요? 병원비 내고 간병비 쓰고 정작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면서 남한테 신세 지는 돈.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60대까지 팔팔할 때 돈을 쓰자고 강력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만 진짜 우리 모두가 맞닥뜨릴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있어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더 많이 필요하니까 돈을 아껴야 해라고 말하죠.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 나중이 문제예요. 그 나중이 오면 이미 내 몸이 안 따라줘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 제 선배 얘기입니다. 이분은 60 넘도록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국민연금도 개인연금도 최대치로 부었어요. 집도 작게 줄여서 관리비 아끼고 자녀들 부담도 주지 않으려고 생활비 줄이는 데는 선수였죠. 그런데 막상 65세가 되자 당뇨, 합병증이 찾아왔어요. 눈이 잘 안 보여서 여행은커녕 장 보러 나가기도 힘들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연금액을 받는데 병원비가 월 100만 원이 넘게 나가더랍니다. 이분 말이 가슴 아팠어요. 내가 왜 이렇게 모았나 싶어. 정작 이 돈을 내가 즐길 시간이 없는데 말이야. 이건 단순히 개인의 비극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좀 다른 결입니다. 제 친구 부부 얘기예요. 이분들은 50대 중반부터 확실히 계획을 바꿨어요. 건강할 때 다 써버리자는 게 전략이었죠. 대신 의료보험은 철저히 준비하고 생활비는 단순하게 줄였어요. 남편이 58세에 조기 은퇴하고 나서 둘이서 한 달에 200만 원씩 쓰며 전국을 다녔어요. 자전거 타고 섬 여행, 게스트하우스 숙박, 지역 특산물 장보기 같은 소소한 행복을 매달 누렸어요. 물론 노후가 좀 불안하지 않냐고 물으면 이분들 솔직히 말합니다. 불안하지 하지만 70 넘어서 다리 못 움직이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야.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적극적인 생활이 오히려 건강을 지켜줬어요. 60대 초반이 된 지금도 혈압약 하나 없이 체력 자랑합니다. 돈을 쓸 시기를 안 거죠. 세 번째 사례는 제 유튜브 시청자분 사연이에요. 이분은 64세인데 최근에 소식을 주셨어요. 평생 성실히 회사 다녔고 퇴직 후에도 아껴 쓰려고 애썼는데 막상 위암 수술을 받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다더군요. 병원 침대에서 든 생각이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였답니다. 수술 후 회복하면서 가족들하고 제주도 한 달 살기를 결심했어요. 돈이 좀 들어도 아이들, 손주들과 추억을 만들고 싶다고. 이분 말씀이 잊히질 않아요. 죽을 때 돈을 남겨주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나를 기억해주는 게 더 가치 있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뭘까요? 첫째, 건강수명이라는 건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나이입니다. 60대까지는 몸이 잘 버텨줍니다. 그때 써야죠. 그래야 내가 쓴 돈이 내 인생의 가치를 올려줍니다. 둘째, 노후 준비는 무조건 쌓아두기가 아니라 쓸 시기를 계획해야 합니다. 돈을 언제, 어떻게 쓸 건지 설계하지 않으면 결국 병원비로 빠져나갑니다. 연금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늦게 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건강수명을 놓칩니다. 국민연금 당겨 받으면 액수가 줄어든다고요? 맞아요. 하지만 62세, 63세에도 멀쩡히 활동하며 그 돈을 쓸 수 있다면 저는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셋째, 소비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과시소비가 아니라 삶의 질 소비를 해야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돈을 쓰라는 게 아니라 가족이랑 좋은 추억 만들고 내 몸이 건강할 때 운동하고 취미 배우고 친구들 만나고 여행 다니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감히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60대에는 과감하게 돈을 써라. 그 돈이 진짜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그리고 준비도 필요하죠. 건강보험, 실손보험은 잘 챙겨야 합니다. 비싼 병원비는 그것들로 커버하고 내 노후 자산은 병원비가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해 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이 길어졌다고 해서 행복이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건강수명이라는 건 우리가 만들어야 해요. 운동하고 잘 먹고 적당히 쓰고 잘 놀아야 유지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 60대라면, 아니 50대라면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건강할 때 이 돈을 어떻게 쓸 건가? 이 질문을 미루지 마세요. 지금이 답을 찾을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으셨다면 너무 늦기 전에 꼭 한 번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진짜 내 인생이 되도록요. 이제는 좀 더 전문가적 시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방금 이야기에서 공감이 되셨다면, 그래, 나도 60대까지는 건강할 때 제대로 쓰고 살아야지 하고 마음이 동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럼 뭘 어떻게 준비하고 관리해야 할까? 하면 막막하죠. 그래서 이번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과 사례, 수치까지 곁들여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핵심 전제부터 다시 짚고 갑시다. 돈은 결국 건강할 때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건강할 때 쓸 수 있는 돈을 어떻게 마련하고 또 건강 자체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예요. 1. 연금 수령 전략. 돈을 언제부터 받을까?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연기하면 최대 36%더 받는다고 해서 나중에 더 받자는 전략을 세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나중에 내 몸이 얼마나 움직여 주느냐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국민연금 조기 수령 만 60세부터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으면 월 수령액이 최대 30% 줄어듭니다. 연기 수령 만 65세 이후 연기하면 최대 36%더 받습니다. 겉으로 보면 연기가 이득 같지만 통계가 말해주는 게 있어요. 건강수명은 한국 평균으로 7,374세 수준이에요. 남성은 평균 수명이 80세인데 건강수명은 72세 정도. 즉 65세 넘어서 몸이 아프면 여행, 취미, 외식, 운동 같은 내가 직접 누리는 소비가 줄어듭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62세에 조기 수령한 분이 매달 90만 원 받으셨어요. 손해 아니냐 묻지만 이분은 6272세까지 10년 동안 여행, 골프, 동호회 활동으로 매달 그 돈을 써서 건강과 사회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65세까지 연기한 다른 분은 매달 120만 원을 받지만 무릎 수술,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비가 한 달 50만 원 넘게 나가고 남는 돈은 대부분 간병비에 쓰였어요. 이걸 보고 저는 단언합니다. 내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 덜 받더라도 받는 게 진짜 이득이다. 정답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인 건강수명 통계를 보면 6267세쯤이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시기입니다. 2. 병원비 대비 전략, 실손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나중에 아프면 돈이 다 병원비로 빠져나간다는 게 많은 분들의 두려움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내 돈이 아니라 보험의 돈으로 병원비를 막는 전략이에요. 실손보험 병원비의 8,090%를 커버합니다. 60대 초반 가입 시 보험료는 월 35만 원 선. 중요한 팁은 60대 초반까지만이라도 표준형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나중에 바꿀 수 없는 조건이 붙기도 해서 초기에 잘 설계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에 포함 65세 이상, 일정 수준 이상 거동 불편하면 정부가 매월 수십만 원 이상 지원. 실제 68세 여성 사례를 들면 뇌졸중으로 거동이 어려워지자 장기요양 2등급 판정받아 월 120만 원 상당의 재가간병 서비스를 지원받았어요. 본인 부담금 15% 수준. 사설 간병을 쓰면 월 30만 400만 원이 드는데 국가보험으로 대부분 막은 거죠. 요약하면 병원비는 보험으로 막고 내 노후 자산은 내 행복을 위해 쓰자가 핵심 전략이에요. 3. 구체적인 60대 소비 계획 세우기. 그 다음 돈을 언제 받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에 쓰느냐입니다. 건강수명 시기에 써야 할 소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몸을 움직이게 하는 소비. 운동시설 등록월 510만 원. 자전거 구입, 등산 장비 등 일회성 5만 100만 원 투자.
건강검진 비급여, 추가 검사 2,050만 원. 이런 데 쓰는 돈은 병원비를 미리 줄이는 투자라고 생각해야 해요. 사람을 만나게 하는 소비. 동호회, 소모임 회비월 35만 원. 친구 가족 여행 국내 당일 코스 1회 5만 원. 1박 2일 20만 원 정도. 손주 돌봄이나 가족 외식 월 1,020만 원. 외로움이 건강을 갉아먹는 건 과학적으로 입증됐어요. 관계 유지는 꼭 계획적으로 소비해야 해요. 나를 배우고 즐기게 하는 소비. 문화센터, 취미교실 월 510만 원. 미술, 악기, 외국어 수업 월 1,020만 원. 책, 음악, 공연 연간 30만 원 이상 권장. 뇌 건강을 위해선 새로운 도전이 필수입니다. 해마기억 담당화, 전두엽을 활성화해 노인성 치매 예방 효과도 있어요. 4. 너무 늦지 않게 결단하는 팁? 많은 분들이 좀만 아껴야지 하다가 돈을 못 쓰고 건강수명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55세가 되면 노후 소비 계획을 반드시 작성하세요. 연금 예상 수령액, 생활비 예산을 연 단위로 계산해 보세요. 65세까지는 여행 취미비로 연 500만 원 쓰겠다. 같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가족과 상의해 합의하세요. 나만 즐기겠다가 아니라 가족과 추억을 만들겠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불필요한 갈등을 줄입니다. 5. 마지막 전문가 팁. 병원비가 두려워서 돈 못 쓰겠다는 분은 병원비의 80%를 막아주는 실손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잘 유지하세요. 내 돈이 아닌 보험사의 돈으로 병원비를 쓰자는 생각으로 접근하세요. 연금 수령 시기는 내 몸 상태를 기준으로 결정하세요. 건강할 때 조기 수령은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에요. 무엇보다 60대 초반에 과감히 쓰고 즐기고 경험하세요. 그렇게 써야 건강수명을 늘릴 수 있고 인생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준비해야 할 건 노후 자산 총액이 아니라 노후 자산 사용 설계입니다. 그 설계의 핵심은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쓰자는 겁니다. 이게 진짜 노후 준비의 본질이에요. 이걸 잊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한번 가족들과 상의해 보세요. 우리 돈 언제 쓸지 어떻게 쓸지를요. 이게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